연락을 피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 같은 다른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딱 이렇게만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천찬희 변호사입니다. 독촉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그래서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자도 무시하고 우편도 그냥 쌓아두고요. 그럼 안 받으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빚 독촉으로 인해 전화가 오는 단계와 법원 서류가 오는 단계, 그리고 사람이 집 앞까지 찾아오는 단계까지 하나씩 보면서 정확한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유용한 법률 꿀팁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안 받으면 그냥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피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금융기관이든 추심업체든 전화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같은 법원 서류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채권자는 회수 절차를 자동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피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전화 받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길게 말하지 말고 딱 이렇게만 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연락은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통화는 기록이 남기 어렵고 감정이 섞이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문자 유도가 제일 안전합니다. 통화 중에 불리한 말을 하거나 즉흥적으로 약속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말을 짧게 하고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회생을 실제로 검토 중이라면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빚 정리 절차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다만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독촉이 완전히 멈춘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법원에 접수되고 사건 번호가 나오고 금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 같은 결정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빠르면 며칠 안에 나오기도 하지만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해서 딱 하나만 조심하십시오. 내일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갖겠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날짜 약속을 잡는 것,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크게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피하지 말고 짧게 끊고 문자로 남기십시오. 다음은 법원에서 오는 서류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쌓여서 볼 엄두가 안 납니다. 그 서류는 법원에서 온 지급 명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간이 절차입니다. 지급 명령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 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할지 말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상황에 따라 유리한 도구일 뿐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다툼 여부, 추심 상황, 회생 준비 정도를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툴 사정이 있거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면 이의 신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는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제출하면 2주라는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는 우편물로 왔는데 못 보셨거나 등기를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 송달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급 명령이 아니라 채권자가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등기 우편을 못 받았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 게시판에 공고문을 올리고 2주가 지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있으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 기한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았다 보다 지금 기한이 살아있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의 대응법입니다. 집 앞에 사람이 왔습니다. 어떡하죠?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시죠. 가족이 알까봐, 이웃이 볼까봐. 그런데 문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면 무조건 문 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문을 열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체크할 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소속이 어디고 성함이랑 연락처가 어떻게 되십니까? 두 번째는 문 밖에서 대응하는 겁니다. 문을 꼭 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 밖에서 대화하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거부 의사는 문자로 남기는 겁니다. 방문은 원하지 않습니다. 연락은 문자나 우편으로만 부탁드립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즉 채권추심법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면 같은 방식으로 반복 접촉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문제가 될 소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거부 의사는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나는 방문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방문을 막는 것은 임시 방어입니다. 계속 방문만 막고 있으면 채권자는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 같은 다른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이든 다른 채무 조정이든 법원 절차로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금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이 나오면 추심이나 강제 집행이 제한되는 범위가 생기는데 그 범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어디까지 막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거부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독촉받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전화 오는 단계인지, 법원 서류 온 단계인지, 방문까지 온 단계인지. 단계를 알면 대응이 보입니다. 채무 문제는 혼자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빅 독촉을 받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고정 댓글로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